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활동으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국어 활동 50쪽을 펴보고요. 선생님이 교과서 없는 친구들 복사해서 적고 또 복사본도 없는 친구는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올려준 그 파일 보고 공부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지수라는 학생이 장영실님에 대한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을 공부해 봤습니다. 독후감이라는 건 무언가 글을 읽은 뒤에 그것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글로 적은 걸 우리가 독후감이라고 하죠. 독후감에는 자기가 진짜 읽은 그 글에 대한 실제 사실과 함께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같이 적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지수의 독후감에도 진짜 장영실에 관한 사실도 있는 반면 지수만의 이 글쓴이만의 생각과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각각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생각해보고 또 적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에 대한 의견이 뭘까?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실에 대한 의견. 자, 사실을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월요일에는 피곤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한 의견은 월요일은 어떠하다. 나는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든다. 라고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실, 뭘로 적어 볼까요? 나는 부천에 살고 있다. 여러분이 부천에 사는 것은 사실이죠. 아무도 무슨 부천에 살아?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진짜 사실이에요. 나는 부천에 살고 있다. 사실. 자,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천에 살고 있다. 나는 부천이 좋다. 또는 부천이 좋지 않다. 이사 가고 싶다. 자, 사실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자, 나는 부천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부천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천이 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견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라는 건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사실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 또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쓰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사실이어도 여기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죠. 자,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에 대한 의견. 어떤 사실로 해볼까 생각해 봤는데, 자, 지금은 초여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지금이 여름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볼게요. 지금은 5월입니다. 자, 사실 지금은 5월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진짜 5월이죠. 지금이 5월이라는 거에 대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5월인 건 실제 사실이니까요.
지금이 5월입니다 라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5월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5월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5월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빨리 7월이 돼서 방학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 다른 사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이 최근에 본 기사인데 그 브라질에 아마존이라는 엄청 커다란 숲이 있거든요. 아마존. 그런데 이 아마존 숲이 우리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기준이라고 해요. 숲이 뭐지? 아마존. 그런데 이 아마존의 수치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환경오염이 그만큼 심각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봐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적어볼게요. 여러분,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건 선생님만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실일까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자, 왜냐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엄청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실제로 그 아마존의 모습을 찍은 사진 자료, 또 박사님들이 쓴 책, 또 뉴스, 기자님들이 찍은 뉴스 기사 사진 또는 신문, 실제로 촬영한 동영상 등등 누가 봐도 저거 진짜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의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직접 그 파괴된 숲을 찍은 사진과 그것에 대해 글을 쓴 책과 촬영한 신문 사진과 뉴스 기사, 동영상 같은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실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건 의견이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환경오염은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의견은 내세울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실천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한 사람이 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이 더 나서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라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와서 서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환경오염을 예로 들어서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이 굳이 환경오염을 예로 든 이유는 오늘 볼 기사가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환경오염을 예로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학교에 대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신도초등학교에는 교실에서 급식을 한다. 급식을 한다라고 하지 않고 급식을 먹는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사실이죠. 진짜 여러분은 교실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교실에서 급식을 먹으니 편하다. 계속 교실에서 급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급식실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교실에서 급식을 먹으니까 너무 좁고 불편하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먹든 상관없다. 자, 이렇게 교실에서 급식을 먹는다라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 의견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실에서 친구들이 밥 먹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점심시간이 너무 복잡해서 시끄럽고 쉬운가요? 아니면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있는 상황이 즐거운가요? 자기만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배울 사실에 대한 의견 말하기 또는 의견 쓰기입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글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새쌍둥이 출산. 자, 반달가슴곰은 곰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 되게 귀엽죠? 이 가슴 쪽에 하얗게 반달 무늬가 있다고 해서 반달가슴곰이라고 합니다. 곰의 종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새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한다. 야생 반달가슴곰은 한꺼번에 2마리 이상 새끼를 잘 낳지 않는다. 그런데 새 쌍둥이를 낳은 것은 지리산의 자연 생태가 곰이 살아가는 데 알맞다는 증거라고 한다. 우리는 지리산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숲을 가꾸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정해야 한다. 자, 내용이 이해가 되나요? 반달가슴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리산에서 새쌍둥이, 곰이 아기를 낳았는데 새쌍둥이를 낳았대요. 자, 그런데 새쌍둥이를 낳은 것은 흔한 일이에요?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원래 야생 반달가슴곰은 한꺼번에 2마리 이상 잘 안 낳아요. 1마리 정도만 낳는데 새쌍둥이를 낳은 것은 지리산의 환경이 좋다는 뜻이었대요. 자, 바꾸어 말하면 원래 야생 반달가슴곰이 산에서 2마리 이상을 낳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의 생태계가 자연환경이 별로 곰이 살아가는데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지리산의 경우 곰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새쌍둥이가 희귀하게 탄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지리산의 자연 생태계를 앞으로도 이 곰과 같은 야생동물이 살아가기 좋도록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숲을 가꿔야 되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정해야 한다. 이 말을 글쓴이가 하고 싶은가 봐요.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곰이 새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곰은 새쌍둥이를 잘 낳지 않아요. 왜요? 보통의 야생은 이 곰이 살아가기에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환경도 안 좋고 사람들도 막 다니고 해서 원래는 곰이 3마리씩 잘 안 낳아요.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은데 지리산은 지금 곰이 살기 알맞아가지고 아주 드물게 아주 희귀하게 새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곰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좋도록 지리산을 앞으로도 잘 가꿔야 되겠고 지리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생산들도 숲을 자연 모습 그대로 잘 가꾸고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말한 아마존이라는 곳 이야기 기억나나요? 아마존. 아마존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저기 멀리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아마존은 거대한 숲이에요. 그런데 지리산보다 당연히 훨씬 크겠죠. 그런데 거기는 이미 많이 파괴가 되고 있대요. 자, 숲이 많이 파괴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숲이 파괴되면 거기서 사는 야생동물, 여러 가지 생물들도 같이 살아갈 곳을 잃고, 또 숲에서 수많은 자원이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숲에서 나오는 신선한 공기를 우리들이 얻을 수 없을 거고, 동물이 죽으면 사람들도 같이 언젠가는 죽을 거고, 자, 이렇게 환경 문제가 아마존이라는 숲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숲이 파괴되면 결국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두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숲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서는 아마존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리산의 숲을 얘기하고 있어요. 숲이 망가지면 당연히 제일 먼저 거기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가 망가질 거고,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도 결국 사람한테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거기 살아가는 동물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자원을 위해서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계속 하게 되네요. 4월, 5월은 환경 보호의 달이기도 하고요. 자, 선생님이 환경 얘기를 해서 갑자기 말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조금 짧다면 짧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거 사실에 대한 의견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환경 보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번 문제에서도 역시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영상을 잠깐 멈춰보고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또 여러분이 든 생각과 느낌을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과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나타난 사실은 무엇이죠? 지금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자, 쓰레기인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도 이미 교실에서 분리수거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서 일반 쓰레기 봉지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일반 쓰레기랑, 자세히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이나 유리병도 보이고요. 보이죠? 재활용해야 되는 것도 보이고, 재활용 가능한 비닐봉지도 있고, 지금 이 쓰레기가 마음껏 그냥 아주 자연 길바닥에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왠지 이 모래로 봐서 바다인 것 같아요. 바닷가에 놀러가서 해변에 잔뜩 쓰레기를 버린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지? 누가 줍고 치우지 않는다면 그대로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들한테도 피해가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사진에 나타난 사실들 있죠. 누군가가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간 거, 환경을 오염시킨 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떠올린 의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선생님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참 환경을 파괴하는데 아주 그냥 앞장섰구나. 여러 사람이 쓰레기를 잔뜩 버려서 환경 오염이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데 누군가 아무도 줍지 않았구나라는 참 많은 생각과 느낌이 들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요.
자, 이렇게 사실에 대해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과 느낌, 즉 의견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줄긋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사진을 보고 의견을 떠올리는 방법과 그에 알맞은 내용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의견들을 떠올리는 방법. 의견이라는 건 생각과 느낌이죠.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첫째, 사실이 무엇인지 떠올립니다. 우리가 방금 했죠. 이 사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알아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환경 오염, 쓰레기를 마구 버린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여기 있죠. 여러 사람이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모래밭이 지저분해졌어. 자, 이 사진 속에서 드러난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그것에 대한 의견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분, 즉 느낌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쓰레기를 마구 버린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어떤 감정과 기분이 들었나요? 여기 교과서의 경우 이 사람은 지저분한 모래밭을 보니 기분이 나빴다고 하네요. 자기의 기분, 감정,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느낌도 당연히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이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생각?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는 것도 의견이 되겠죠. 어떻게?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해. 또는 봉사활동을 가서 저기 널려있는 쓰레기들을 치우고 와야 해.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 의견을 떠올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해야 하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지?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과 느낌을 떠올리는 건데, 자,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느낌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이 파괴된 환경을 보고 뭐야? 화나네? 기분 나빠? 어떡하지? 속상해.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만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제일 먼저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 느낀 점, 또 생각한 점을 정리를 해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한 의견을 말하고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알겠죠? 여기까지. 자, 이해가 됐다면 다음 활동 따라오고요. 만약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천천히 여기 왼쪽에 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읽어본 후 이것에 어울리는 실제 생각과 느낌을 줄로 이어보고 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혹시 이 앞에 기사를 다시 읽고 싶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내용이 이해 갈 때까지 다시 읽고 와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되도록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된 친구들은 선생님 따라서 오도록 합니다. 자, 이해가 된 친구들은 52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국어활동책이고요. 지금 52쪽이에요. 자, 52쪽에는 어떤 활동이냐면요.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자신이 겪은 일을 먼저 쓰고,
사실을 쓰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겪은 사실을 쓰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 활동인데요. 자, 여러분이 직접 겪은 일을 떠올려서 적어도 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기 있죠. 이 50쪽에 사실과 의견을 적어도 됩니다. 어떻게요? 이 50쪽에 쓰레기가 잔뜩 버려진 이 상황을 여기 이 표에다가 적어도 됩니다. 어떻게? 모래사장에 지금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렸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섞어서 버렸다라고 이 사진에서 드러난 내용을 직접 적어도 됩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의견은 그래서 그 위에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었는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저곳에 가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거를 여기에 적어도 됩니다. 물론 직접 다 적기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대신 적어주셔도 되고 혹은 직접 여기 들어갈 내용을 생각해서 와서 통합지원 2반에 와서 발표를 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글로 다 적어와도 좋고 내용을 정리해서 외워서 와도 좋습니다. 발표하면 되니까요.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해봅시다. 자, 혹시 나는 이 50쪽 내용 말고 직접 내가 겪은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싶다. 당연히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생각 좀 잘 떠올려 보라고 예를 한번 드려봐 줄게요. 자, 이 환경오염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쓰레기 문제도 물론 심각한데 이 쓰레기도 길바닥에 버리는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바다 오염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공기 오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거창한 내용 말고 진짜 여러분이 겪었을 법한 일, 예를 들어 숲 체험을 갔는데 동생들이, 친구들이 혹은 형님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거나 또는 여러분 아파트 혹은 집 앞에 사람들이 마구 쓰레기 봉지 또는 쓰레기통에 안 넣고 아무데나 버린 것을 여러분이 봤다거나 또는 바다에 놀러 가서 사람들이 바닷속에 쓰레기를 던지는 걸 봤다거나 한강에 놀러 갔는데 한강 그 강물 위에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걸 봤다거나 등등 여러분이 직접 본 환경오염 얘기를 적어도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환경오염에서 선생님이 뉴스 기사에서 본 건데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환경오염을 직접 검색해봐도 되겠죠.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벌써 보이네요. 지구온난화, 쓰레기, 지구 수질오염. 우리가 아까 이미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바닷가에 쓰레기를 마구 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남은 찌꺼기 있죠. 이거를 강이나 냇가에 그냥 몰래 버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런 것도 심각한 환경오염이 될 수 있고요. 또 환경오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이 새로운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녹조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녹조. 자, 녹조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뉴스나 신문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자, 이 초록색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이나 강보다 조금 작은 강으로 이어지는 냇가나 이렇게 파랗거나 투명해야 하는 물이 뭐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초록색으로 변하는 이걸 녹조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지구온난화라는 말 들어봤죠? 지구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
이 강 속에 있는 작은 식물들이 엄청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렇게 물 전체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걸 녹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기에 흉측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녹조가 잔뜩 끼면 여기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물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녹조도 환경 오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녹조 현상도 환경 오염의 하나로 찾아볼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대기 오염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대기 오염이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죠. 푸르러야 하는 하늘이 뭐가 낀 것처럼 이렇게 탁하고 뿌옇고, 자, 이것도 환경 오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탄다거나 공장에서 나오는 그 공기에 안 좋은 성분들이 퍼지거나, 물론 이 중 가장 심각한 거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겠죠.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자동차를 타서 또는 공장에서 수많은 먼지가 나와서 이렇게 뿌옇게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여러분도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 못 가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다 환경오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본 쓰레기, 또 녹조 현상, 그 수온이 높아져 가지고 생명체 다 죽고 초록색으로 변한 그 강, 또 대기오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미세먼지도, 또 쓰레기도 숲의 쓰레기, 바다 쓰레기, 강의 쓰레기 등등등, 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러분이 겪은 일, 혹은 뉴스나 신문에서 본 일, 또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게 된 일, 또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사진 등등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은 일, 사실을 여기 간단하게 적어보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생각과 느낌을 한번 준비해 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너무 길게 안 써도 되고 간단하게 적어도 돼요.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이 겪은 일, 무슨 숲에 연필공원에 갔는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걸 봤다 라던가,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체육을 밖에서 하지 못했다 라던가,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바다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걸 봤다라던가, 우리 아파트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린다 라던가, 신문에서 봤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고 한다 라던가, 여러분이 겪은 일, 본 일, 겪은 일, 들은 일 정말 간단하게 한두 문장 정도로 적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환경오염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느라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적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서 오고, 이 적거나 외워온 내용은 선생님이 통합지원 2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이 부분 52쪽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이랑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